이제 애플 수박 한번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이 좀 모자라서 이거 한 손으로 지금 이걸 따서 바로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 수박은 지난번 그 수박이 1.8kg였거든요. 근데 이 수박이 그 수박보다 훨씬 큽니다. 2kg가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수박은. 이 수박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수박을 잘라서 이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네. 뭐 크기도 큽니다. 제법.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지금 계속 며칠째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가 싶더니 또 계속 이렇게 비가 오고 있네요. 전국적으로 뭐 심각한 지역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렇게 심각하기까지는 하진 않지만 비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지금 며칠째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계시는 지역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가 오니까 밭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 이 애플 수박입니다. 자, 뭐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수박은 제가 심어서 가장 오랫동안 익힌 수박입니다. 수정된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40일입니다. 40일을 꽉 채운 그 수박인데요. 제가 그동안 몇 번째 그 방송을 계속 올리면서 10일차, 그 다음에 2주차, 그 다음 3주차, 그리고 30일이 좀 넘어서 35일이 거의 다 된 수박까지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애플 수박은 35일에서 40일을 이제 수확 시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기르시는 열매들이 며칠에 수확이 됐는지, 뭐 처음에 한두 개는 뭐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해서 뒤에 본의 아니게 카메라로 기록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뭐 계속 이렇게 수정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며칠에 수정이 됐는지 그런 걸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번호표를 달든지 뭐 날짜표를 달아서 그 수박의 옆에 같이 이렇게 매달아 주시는 방법이 참 좋다고 했는데, 저부터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는 수박이 익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습니다. 이 꼭지가 좀 말라야 한다, 또는 뭐 이 밑에 보시면 배꼽이 있죠. 이 배꼽 부분이 약간 움푹하게 들어가야 한다. 지금 이걸 보시면 약간 움푹하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이 무늬가 선명해져야 된다. 다음 뭐 이걸 두드려 봤을 때 뭐 어떤 소리가 나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 그 소리를 어떻게 기준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역시 날짜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최소 30일 이상, 그 다음에 40일 정도까지 그렇게 익힌 수박을 수확하시면 큰 실패 없이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박은 지금 40일을 꽉 채워서 수확을 한 건데요. 크기를 보면 일반 애플 수박에 비해서 좀 큽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노지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물 통제라고 했습니다. 뭐 하우스나 이런 비가림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제어할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수박이 좀 커집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수박에 비하면 뭐 반도 안 되죠, 이 정도가. 근데 보통 매장에서 팔고 있는 수박, 그것과 뭐 제가 지금 다른 애플 수박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 호박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호박인데요, 이 정도 크기,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이제 좀 큰 배, 그 정도가 되는 애플 수박,
이게 지금 그 정도 크기입니다. 큰 배 정도. 그 배에 비하면 많이 크죠. 자, 그래서 이 물 조절이 노지에서는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그걸 조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크게 자라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걸 저희가 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먹는데 뭐 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정도 크기면 뭐 사실 일반 수박에 비해서 훨씬 편하고, 이 정도면 사실 한 식구들이 한 번 딱 먹으면 적절한 크기 아니겠습니까? 큰 수박에 비해서는 훨씬 보관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크기가 나오면 오히려 가족들이 뭐 요만한 수박만, 뭐 사과만한 애플 수박 가지고 뭐 1인 가구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보통 뭐 3, 4인 가구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한 두어 쪽씩이라도 맛을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수확을 했는데, 사실 저도 지금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사실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이겠죠. 그런데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게 바로 이 수박의 속입니다. 이 수박의 속은 잘라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요즘엔 물론 뭐 비파괴 방식으로 안에 뭐 당도를 체크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저희가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날짜수로 확인을 해서 지금 40일을 가득 채운 수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잘라보면서 드디어 이제 제 애플 수박의 어떤 쭉 영상을 올려드린 거에 대한 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10일짜리 수박은 씨도 생기지 않았고 안에가 연한 분홍빛,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그리고 2주차로 접어드니까 이제 하얀 씨앗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과육도 약간 불그스레한 느낌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차 넘어가서 이제 3주차 접어들었을 때는 제법 안에 속살이 이제 핑크빛을 제대로 띠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아직도 연글지 않은 상태. 그것이 4주차를 넘어서 30일 정도가 되니까 이제 비로소 씨앗이 검게 변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5일차 수박을 보여드렸을 때는 거의 완성형에 가까웠죠. 껍질과 과육의 경계도 좀 더 명확해졌고 씨앗도 안에 완전히 완성이 됐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 수박을 40일차 수박을 한번 잘라서 내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과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기가 막힙니다. 껍질도 얇고요. 애플 수박은 말 그대로 사과처럼 깎아 먹는다 그래서 애플 수박이기도 하고, 크기가 작아서 애플 수박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뭐 이 정도면 기가 막히게 익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잘라서 맛을 한번 볼까요? 사실 수박은 좀 시원하게 해서 먹어야 당도도 더 올라가고 좋은데, 지금 뭐 제가 여러분한테 시원하게 뭘 해서 보여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바로 한번 맛을 보고 당도가 어떤지 한번 소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설탕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익은 수박 드셨을 때 안에가 이렇게 싹 녹는 거 있죠? 딱 그 느낌입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당도가 마트에서 파는 일반 수박보다 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가 마지막에 물막이 작업한 거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그 물막이 작업을 통해서 그 물을 조절해 준 탓이 아닌가. 제가 이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는 동안에 수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도가 이렇게 좋은 건 기대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달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지금 기대 이상으로 달고요.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아주 뭐 기가 막힐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자꾸 화면에 칼을 들이대서 죄송한데 보시죠? 이렇게 수박 사과 깎듯이 네, 이렇게 깎아서, 이게 이제 애플 수박의 좋은 점이죠. 껍질이 얇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박을 보시면 안에 숙성도가 확실히 35일 이상은 되어야 제대로 당도와 이 과육의 느낌이 살아나고, 30일 이상이 되면, 최소 30일 이상이 되면 먹을 만은 하다. 거기에 뭐 설탕이라든지 뭐 기타 본인들이 어떤 가미를 하셔서 드실 만은 한데, 30일로는 조금은 사실 완성된 느낌으로서는 좀 부족했고요. 35일부터가 아주 완성된 느낌이 있었고, 40일이 되니까 뭐 크기, 당도, 맛, 뭐 어느 하나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그 물막이 조치를 노지에서는 해주시는 것이 마지막에 이 과일의 품질을 유지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막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일이 터졌거나 떨어지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혹시 안에가 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의 물만 나는 그런 수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블로그나 이런 애플 수박 기르시는 분들 글을 읽어보면 뭐 크기도 좋고 다 좋았는데 맛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얘기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수박으로 보니까 물막이 작업, 즉 수확기의 물 통제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보여드린 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는 오되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물을 아예 통제할 수는 없죠. 노지에서 그럴 수는 없죠. 땅 밑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물이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고,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룻밤 사이에 뭐 급격하게 물의 양이, 엄청난 물의 양이 유입된다든지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것이 지금 제가 오늘 이 수박을 맛보면서 느낀 첫 번째 느낌이었습니다. 물막이 작업은 반드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뭐 아직까지도 이제 제대로 된 수확을 아직 못 하셨거나 지금 현재 계속 재배 중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장마가 얼마간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물막이 작업, 제가 영상 해놓은 거 뭐 별 특별한 기술은 아닌데요. 비닐, 그 넓은 멀칭 비닐을 가지고 밑에 뿌리 부분에 물이 들어갈 틈을 다 막아주는 겁니다. 뭐 거름을 주려고 뚫어놨던 구멍이나 혹은 모종 밑부분에 그런 그 비닐이 좀 넓혀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비닐로 완전히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 비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 밑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물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그 주변 어느 부분까지는 비닐을 완전히 덮어서 과도한 물의 그 유입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은 막아주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지금이라도 해주시고, 뭐 다행히 장마가 뭐 이번에 뭐 며칠 사이에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예보로 봐서는 다음 주 말까지도 계속 비가 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수확기에 있는 과일을 훨씬 맛있게 수확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는 게, 아까 제가 저 수박을 처음 먹어보고서 바로 느낀 첫 번째 느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애플 수박을 여지껏 지금 기르면서 가장 달고 가장 맛있는 수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물막이 작업의 효과에 대해서 자신있게, 저도 올해 그 처음 시도해 본 겁니다. 그것이 낙과도 어느 정도 방지해 주는 것 같고, 또 과일의 당도도 올려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그 의견입니다. 지금 5월 초에 심어서 제가 7월 중순 10일이 넘은 상태에서 지금 40일짜리를 수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도 빠르고 빠른 편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재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애플 수박 다 아시다시피 뭐 남아서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뭐 껍질이 많이 나와서 고민하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요즘 뭐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이 하신 시행착오나 또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하셔서 본인만의 어떤 재배 방식을 가지고 내년에 한번 더 성공적인 애플 수박을 재배하시는데 응용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노지에서 세 번째부터 하면 장마 기간하고 겹쳐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수정을 시켜서 기른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본인이 느끼셨고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황이 그러하시다면 뭐 그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사는 A는 맞고 B는 틀리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 맞는 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또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특성, 날씨의 특성에 맞는 그 본인만의 재배법을 찾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표준 재배법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 재배법에 근거해서 본인이 개발하신 또는 본인이 느끼신 점을 반영해서 본인만의 그런 재배법을 만드셔서 하시면 훨씬 더 질 좋고 풍성한 수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애플 수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재도 이제 지금 애플 수박이 너댓 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후반기에 지금 손자줄기나 증손자줄기가 계속 자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달린 열매는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제가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제가 또 영상을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수확으로 인한 정식 수확을 하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애플 수박을 심는 것부터 지금까지 6편인가요? 7편인가요? 예,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수확할 때마다 올려드렸고 또 뭐 수정될 때마다 올려드렸는데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 애플 수박과 한 시즌 재밌게 보냈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사드릴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서운하긴 합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 중인 그 영상은 한 번 정도 더 들고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플 수박 41차 내부 모습 공개해 드렸고요.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쯤 밭에서 수확하신 맛있는 애플 수박 드시면서 나도 맛있는 수박 수확했다 라는 생각 하시면서 뭐 보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수확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물막이 작업 지금이라도 하셔서 좀 더 달고 맛있는 수박 풍성하게 수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